이번 시간에는 정부 지원 제도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가 뭐냐? 우리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다 처리할 수는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이야기 잡혀서 중소기업이 우리 자체적으로 세 가지가 없다 그랬죠. 뭐가 없어요? 첫 번째, 어떤 인적 자원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사람은 많다. 근데 실제로 그런 업무를 처리할 사람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자금이 좀 부족합니다. 세 번째, 그런 기술 역량이 좀 많이 없죠. 상품이나 이런 걸 만들 때도. 이런 것들을 내가 인적 자원에 대한 어떤 교육이라든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기술 지원이라든지 R&D 정책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수출을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수출에 관한 거죠. 무역 실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 해외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 우리 지원 정책을 우리가 이제 수출 지원이다 하기 이제 바우처 사업이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꿨습니다. 수출 바우처 사업이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보면요 수출 지원 기반 활용 사업이다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각각 이제 수행기관들이 조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좀 중소벤처기업부죠. 그 다음에 우리가 소상공인,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코트라다, 기타다, 이런 것들에서 조금씩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냐 하니까 우리가 각 정부 부처마다 수출 지원책을 칸막이를 제거했다는 얘기 뭐냐. 너무 우리 거는 내가 무역을 한다, 네가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중소, 중견기업들의 수출 역량에 맞도록 그렇게 수출을 지원하는 그런 새로운 역할을 하는 그게 수출 우리가 바우처 사업입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수출 사업, 바우처 사업에는 보시면은 수출 바우처 사업이 뭔가, 선택형 지원 사업이 뭔지, 수행기관은 뭐냐면은 우리가 무역을 많이 해왔던 이제 컨설턴트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있죠. 그런 회사들이 우리가 직접 제조를 무역을 모르는 제조 또는 도움이 필요한 제조업체에게 이렇게 도움을 주는 거죠. 그 말은 정부가 나서가 하는 게 아니고 정부는 자금 지원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수행기관을 모집을 해서 자격을 검증해서 이런 기관들이 지원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정부기관이 그 비용을 이 제조업체가 한 1, 20%, 기계는 20, 30% 이렇게 부담하고 나머지는 한 7, 80%는 정부가 다 지원해서 그 돈을 내주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떤 자금의 부담도 줄이고,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수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죠? 기술도 노하우도 전수받는 거죠. 이런 역할을 우리가 수출 바우처 사업이고, 또 그게 수행기관이다, 지원업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또 한 번 나왔지만 수출 기반 활용 사업이라는 것은요, 우리 기업이 수출 역량에 맞는 그런 수출 지원 사업을 내가 어떤 거냐 역량에 맞게끔 선택해서 어떤 그게 우리의 회사에 효과적으로 적용되도록 거기에 맞는 제도를 우리가 신청하도록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기존에는 이렇게 수출 지원 사업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글로벌 강소기업 절구레민 이렇게 쭉쭉쭉 따로 나눠서 했는데 지금은요 바뀌어가지고 수출 지원 사업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수행기업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코트라, 중진구, 옥타나 무역협회가 따로 하는 것은 주로 코트라 시사 사업은 아시잖아요. 옥타 해외 컨설팅이란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말하는 정부 기관이란 이런 기관이 하고요. 이런 나머지 기존이 하던 이런 업무들이죠. 이런 업무들은 주로 그대로 수행기관을 이렇게 하는 거로 그렇게 이원화시켜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원 대상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우리 산업자원부라든지 통상부죠. 산업부라든지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니까 중기부 있죠. 중기부라든지 각 우리가 지자체라든지 이렇게 이제 주로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교재를 보시면은 우리가 산업부에서는 주로 소재 부품 및 장비 선도 이런 거 우리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동안 있잖아요. 일본 안 사고 일본 안 가고 하나 있죠. 노조패 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게 소재 부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우리가 또 서비스에 대한 이런 거라든지 등등 이런 부분들이 금액이 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 50%에서 70% 이렇게 지원한다든지 이런 게 있죠. 지원 금액이 국고에서 보조를 합니다. 이런 보조금은 우리가 빌려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는 게 스타트 기업, 그죠? 창업 7년 미만의 7년 미만은 우리가
주로 이제 우리가 신선회사라고요. 창업에 관한, 그죠? 우리가 신규 회사라고 보거든요. 이런 회사들인데, 그 다음에 내수 기업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출 초보 기업이다. 전년도 수출이 10만 불 미만인 거, 이런 데서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하죠. 요 3천만 원을 내가 얼마가 3천만 원 다 준다는 게 아니고, 네 사업이 한 5천만 원 됐다. 그러면은 그 중에서 이게 50%, 70% 범위에서 상황에 따라서 3천만 원까지 최대 지원하겠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나가면 수출 유망 기업이 되겠죠. 그럼 10만 불에서 100만 불 정도 가는데 한 5천만 원까지 조금 더 확대될 거니까. 주로 수출 초보 기업들은 주로 뭡니까? 아무래도 무역 실무 교육이라든지 해외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지금 여러분들이 교육받고 계신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받겠죠. 그리고 이제 직무 분석에 대한 역량들이에요. 그죠? 우리 기초적인 그런 어떤 시스템을 갖추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더 나가서 유망 기업들은 이제 바이를 발굴해서 상담을 하고 해외 전시를 나가고 뭔가를 쇼핑몰로 가서 조금 더 규모로 키웁니다. 그렇게 경험하면 이제 성장 기업으로 성장하겠죠. 그럼 최소 100만 원, 500만 달러죠. 이렇게 수출을 하면은 금액이 아무래도 우리가 폭이 넓어지죠. 영역이. 그래서 최대 8천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글로벌 그다음 단계 글로벌 강소기업이 이런 초보에서 수출 유망에서 성장 기업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쥐가 이제 이렇게 중소기업이 글로벌적으로 이렇게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신 있게 해나갈 수 있는 그죠? 그런 능력을 갖춘 회사입니다. 그걸 글로벌 강소기업인데 이 사람들이 해외 마케팅을 할 때 그럴 때 이제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최대 이제 1억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거. 금액이 자꾸 커지죠. 그래서 아무래도 교육에서 바이에서 직접 물건을 사고 팔고 해외 전시를 직접 나가서 자기들 홍보하는 거. 브랜드 K라든지 이렇게 스마트 제력션이라든지 스마트 공장 쉽게 말하면 자동화하는 그런 공략 시스템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지원받는다는 겁니다. 거기에 맞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트라에 조금 이렇게 무역에 관한 중심적으로 했을 때 좀 봤을 때는요, 좀 보시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요, 조사 일반에 관한 컨설팅이다, 그죠? 그럼 법률 세무 회계를 제외한 나머지 수출 관련 컨설팅 보시면은, 파트너, 그죠? 바이를 우리가 이렇게 발굴해 준다든지, 원부자재 공급선을 발굴해 준다든지, 해외 시장 조사를 대신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의 리서치를 해준다든지, 그 다음에 해외 기업의 신용이나 기업 실태를 조사해 준다든지, 또는 바이오 데이터 마케팅, 타켓 마케팅 한다. 경영 멘토링이죠. 경영 전략에 대해서 이런 기업의 중장기 계획을 그리고 수출 전략 수립을 이런 해외 준철의 마케팅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조사 일반 컨설팅 분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조사 일본 해주는 그런 게 있고요. 그럼 우리 회사가 그냥 무역 컨설팅입니다 아니고 어떤 컨설팅을 무역에서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수출 관리는 거죠. 자, 두 번째 보시면은, 우리 회사 또, 우리가 통번역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수출을 위해서 기업의 활동이 필요한 외국어 번역 서비스죠. 계약서라든지 어떤 법률 문서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프트웨어 컨텐츠 게임이라든지 이런 거, 우리 제품의 컨텐츠, 특히나 비즈니스나 기술 문서들이 있죠. 제품의 기술적인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많이 쓰는 게 홈페이지 번역이죠. 영어만 있는데 중국어로 하고 싶다, 일본어로 하고 싶다. 이런 걸 2, 300이다, 3, 400이다 번역한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해주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통번역하는 건 안 해줍니다. 이런 거는 우리 자체자고죠. 그래서 우리 주로 많이 홈페이지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우리가 이런 콘텐츠라든지 기술 문서를 번역할 때 많이 도움 받겠죠. 그 다음에 역량 강화 교육이 있죠. 이런 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마케팅 교육이라든지 실무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제가 강의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이제 수출 초보 기업들이 많이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까 무역 실무를 좀 배운다든지 무역 실무라는 게 뭘까요? 무역하는데 실질적으로 해야 될 업무거든요. 그러면은 무역은 어떤 단계로 어떤 방법을 하는지 그게 국제 규칙이라든지 우리 국내 법규라든지 그다음 수출입의 어떤 단계 그죠? 계약 단계와 이행 단계와 마무리 단계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실질적인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해봐, 영어를 가르친다든지, 그 다음에 또 글로벌 마케트 양성 따지면서, 해외 시장 이런 것들을 내가 기본 교육을 받아서 이것들을 실습을 통해서 어떻게 더 나가서 직접 내가 상담을 하는지, 그러면 이제 상대 심리에 관한 이야기, 상담 기법에 관한 것들이 조금 더 세분화 되겠죠. 그러면 이제 내부 역량 강화는 좀 전에 앞 시간에 한 것처럼요.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해외 고객 관리라든지, 그 다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략 물자에 관한 거,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든지, 해외 시장 개척에 교육을 한다든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비슷한 거. 요거보다 조금 심화 교육도 할 수 있고, 기본 교육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지식재산 구출인죠. 뭐 이런 거. 다시 말해서 우리가 특허 낼 때 그 나라 어떻게 내는지 등록 과정이라든지 또 그런 비용이란 절차라든지 그 다음에 이 지식재산권이 분쟁이 생겼을 때 다시 말해서 짝퉁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죠? 요런 것들에 관한, 그죠? 역량, 경험, 값들이 주로 수출 초보 기업들이 많이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면 특허 취재권 사람이 특허의 지식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현지 시험을 하는데 인허가, 주로 인허가를 받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중국에 내가 화장품을 수출하거든요. 수출하는데 수출하는 절차가 현지에 에이전트십을 맺은 사람이 우리 회사를 다시 나서 뭡니까? 그 제품의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 뭐 그죠? 다 CCC라는 건데 그러면 그게 승인 받아서 우리가 그 바이를 찾았으면 우리가 이게 직거래가 되겠죠. 왜? 이미 승인을 받으니까. 이런 역할은 중국이 사람이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해줄 사람이 어디 이제 찾지도 못하고 이런 비용이나 방법이나 모르잖아요. 그런 전지 시험 인허가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그 정부의 지원 이제 자금을 받아가지고 국고보조를 받아서 대행을 해준다든지 앞에서 마찬가지로 지식재산권 등록을 한다든지 특허 인증 시험을 한다든지 IP 전략 컨설팅 한다든지 이런 AO 인증이죠. 이런 이제 수출 통관에 관한 거죠. 이런 전반적인 특허 지재권에 관한 것들도 우리가 지원받는다는 겁니다. 제가 하나하나 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린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무역 컨설팅, 뭐 수출 컨설팅이라 생각하시면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세부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아시고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무조건 뭐 무역 컨설팅 합니다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류 대행 작업이 있죠. 아까처럼 현지 등록하는 거, 뭐 계약서 작성이라는 통관의 선정에 관한 거죠. 뭐 결제 서류라는 특히 좀 신경을 많이, FTA 원산지 관련 서류가 상당히 까다롭거든요. 왜? 그래야 이제 관세가 제로가 되면은 내가 통관이 쉬우잖아요. 무역 자동화, 그죠? 다시 말해서 EDI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런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수출 환보험 있죠. 환변동보험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공공조달 시장에 우리 조달청에 들어가는 조달시장 어떤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죠? 그 다음에 현지 입점 대행이라든지 이런 유사한 그런 어떤 우리가 서비스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 홍보 있죠. 많이 홍보를 해야 되죠. 우리 기업 제품 브랜드를 TV라든지 또 PPL 같은데 PPL도 진짜 잘못 써서 이제 요즘 중국 제품이 잘못 와서 드라마보다 말이 많죠. 자, 그다음 신문 잡지 광고한다든지 SNS는 검색 마케팅은 어떻게 하는 건지. 그죠? 바이럴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뭐 IMC 마케팅 이런 그 홍보 광고는 뭐 책자라든지 앞에서 우리가 보신 것처럼 우리가 유관 단체에서 발간하는 거 책자라든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하는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좀 받는 거죠. 모든 걸 어느 한 사람이 다 전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관리기관의 고토라든지 또는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뭐 기타를 한다 하더라도 전문가가 100% 할 수는 없죠. 항상 전문이 있을 수 없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전문가들을 이렇게 매칭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수행기관이죠. 그럼 우리 기업이 이 사람들하고 이 사람하고 계약을 맺어서 자금을 해준다고 정부에서 국고 지원한다 이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브랜드 관리 개발 있죠. 뭐, 우리 중소기업이 브랜드가 있다, 없다. 그래도 있는 게 좋겠죠. 그죠? 그래서 특히나 우리 회사 상호나 제품의 네이밍을, 누가 이름을 함부로 짓는가 이런 소리 많이 하죠. 이런 이름 짓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뭡니까? 제품 매뉴얼에 대한 제작이죠. 뒤에서 나오겠지만요. 우리가 제조물 책임법에 대한 거 굉장히 문제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품 매뉴얼 사용법도 있지만 또 해서는 안 되는 부분에 그런 부분도 같이 우리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품을 짝퉁을 못하게 정품 인증이라는 위조 방지라는 그런 정책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죠. 그 다음에 전시회 행사가죠. 해외 영업증에. 그래서 이런 국내 전시회, 그 다음에 현지 바이어 매칭할 때 상담, 세미나, 제품 시연은 어떻게 하는지 교육도 받고 또는 현지 우리 전문가들이 수행기관에 같이 참석해서 대신 상담을 해주는 모습도 보는 거죠. 그리고 해외 바이어를 국내 초청한다든지 우리 회사로 불러들일 때 어떻게 하는 건지, 그죠? 우리 PT는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해외 전시를 가서 사전에는, 사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을 받고 지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해외 시장 설명이라든지, 뭐, 이런 전시에 참가를 위해서, 사후 정산이나, 뭐, 서비스 세일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거나 지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이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법무, 세무 이제 컨설팅이란 주로 이제 해외 진출을 했을 경우에 합작 투자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뭐 지사나 대리점을 낸다든지 또는 투자를 할 경우에죠. 그런 경우에 법인 설립은 어떻게 하는 현지에서 클레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서 이제 어떤 법무, 세무, 회계 관리 컨설팅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 디자인, 우리 회사 디자인. 보기 좋은 떡이, 그죠? 먹기도 좋듯이 보기가 좋으면 좋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의 우리의 디자인이라든지 또는 우리 카탈로그를 함부로 만들기보다는 그런 어떤 전자 카탈로그, 종이 카탈로그나 외국으로 된 포장지, 그죠? 외국 홈페이지, 뭐 반응형이다, 모바일 앱이다, 모바일도 좀 많으니까요. 이런 여러 가지 홈페이지가 그냥 우리 랩탑에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뭡니까? 앱용도 있고 동시에 같이 뜨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그리고 우리 CI, BI 있죠. 우리 캐릭터 우리 회사의 상호의 어떤 뭡니까? 어떤 그런 디자인들 이런 것도 CI, BI 개발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홍보 동영상, 그죠? 특히나 이제, 앞에서 우리가 교육받은 것처럼 내가 해외 전시로 나갔을 때, 시청각 교육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동영상들을 어떻게 작성, 무조건 촬영해서는 되는 거 아니겠죠. 어떻게 하면 좀 더 소비자에게, 또 특히 소비자보다 그 고객에게, 바이어 고객이 우리 제품이 조금 더 시연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얼마나 더 이해력이 빠르고 그 이야기를 또 소비자에게 전달했을 때 얼마나 내가 판매가 적절하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 계산한 그런 외국 홍보 동영상. 그럼 이제 결국 나레이터는 주로 외국인이 해야 되겠죠. 발음선. 자, 이런 거. 그 다음 해외 규격입니다. 해외에 이제 우리가 말한 앞에서 보신 것처럼 뭐 C 마크를 한다든지 UL 마크든지 CCC 마크, PS 마크죠. 고스트 마크, 뭐 한국인 캐시 마크죠. 해외에 이제 인정하는 사후 정산 비용, 그죠? 이런 그 뭡니까? 뭐 또는 이제 회계권 할랄이라든지 이런 게 있죠. 이런 것들을 전문 분야마다 어떻게 내가 취득할 것인가 이런 비용이나 절차라든지 어떤 방법적인 것을 우리가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아시라고 하나하나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수출 바우처 진행 절차는 어느 사이트든 유사하겠죠. 주로 이제 사업 신청을 하는 단계를 가면은 그 사업별로 신청 기업이 평가하고 가능성 있는 조금 더 자금을 지원해 줄 때 조금 더 그렇게 갈 수 있는 기업을 아무래도 선정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는 납부 발급이라는 것은 기업의 분담금을 먼저 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50%, 70%, 뭐 70%, 80% 됐잖아요. 그 나머지의 차익은 미리 내가 기업이 분담을 한다는 것은 계약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렇게 해서 내가 뭐가 될까요? 납부하고 나면 뭐가 합니까? 내가 이제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그걸 한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니까 나중에 시행됐을 때 차액은 정부가 지원하겠죠. 그러면 이제 납부하고 나면은 바우처를 발급합니다. 그러면은 메뉴판이라는 게 뭐냐면 요게 이제 우리가 수행기업이에요. 수행기업이 이런 거 합니다라고 계약을 하면요. 그 메뉴판에서 우리가 메뉴판에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그죠? 바우처 발급받은 가지고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걸 선택받았으니까 그 이제 수행기업이 선택한 마케팅을 서비스를 진행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서비스를 며칠 하겠습니다. 몇 시간 하겠습니다. 금액이 얼마입니다. 정해졌잖아요. 그렇게 서로 합의 봐서 그 교육이든 서비스든 여러 가지를 받아서 나머지 이제 결과물을 가지고 최종적으로 보고를 하겠죠. 하고 성인이 떨어지면 이제 바우처 정산해서 우리가 운영기관이 이제 고토라다, 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다, 중기부다 있죠. 그럼 수행기관은 그것을 대신 해준 그런 기업체죠. 그런 거하고 들어간 이제 여기 수요기업에 들어간 거하고 정산을 내가 미리 신고한 사업계획에 신고한 것들을 정산하는 단계로 이렇게 끝이 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얼마나 기간이 걸리는가는 우리 회사하고 수요기업하고 수행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 한 번 더 보시면요. 우리가 관리 기관이 있다죠. 관리 기관이 이제 여기 뭐 중소벤처기업부로 합시다. 그럼 중소벤처기업 직접 하기보다 그 중소벤처기업부 안에서 또 관리 운영 기관을 별도로 설치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막 중소벤처기 혁신사업, 바우처 사업에 그 중에 컨설팅이 가는 거는 우리가 뭐 경영 지도사 협회가 한다든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디자인은 누가 디자인 협회가 관리한다든지 총 관리는 중기부라도 운영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운영 기관에 그러니까 참여 기업이라는 건 내가 직접 컨설팅을 요청한 회사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신청을 하는 거죠. 그게 맞아서 당첨이 되면 내가
만큼 이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분담금을 납부하면은 바우처 발급해주고, 그죠? 분담금 납부하면은 바우처 발급하고. 그러면 여기에 맞는 수행 기업은 여기에 사이트에, 그죠? 요 사이트가 아니라 이 운영기관의 사이트에 내가 또 수요 기업이 신청하듯이 이렇게 수행 기관도 자격을 요건을 갖춰줘. 그 관리를 이 사람들 대신해 줍니다. 여기다가 시청하면 확인을 하겠죠. 그래서 수행기업이 요 운영기관에다가 자격 관련 등등등 경력을 체크를 했을 때 너는 그러면 무역컨설팅 이건 하겠구나 라고 등록이 되면 수행기업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럼 이 회사가 그런 이 사이트에 있는 수행기관을 찾아서 이 사람하고 내가 매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수행기관이 수요기업에다가 참여기업 수요기업이죠. 내가 컨설팅 요청되는 수요기업이죠. 이 서로 합의를 해서 얼마짜리를 내가 받았다면요. 그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합시다 라고 뭘 할 것인가를 정하겠죠. 그 정한 걸 운영기관에다 제출하는 거죠. 이게 사업계획입니다. 제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인받으면 오케이 떨어지면 어집니까? 바로 둘이서 컨설팅이 시작되겠죠. 하고 나서 이제 완료 보고를 하겠죠. 뭐 중간 보고, 필요한 중간 보고, 완료 보고 하고 나면 그 보고가 정말로 이 수요기업에 도움이 됐는지를 설문조사를 할 겸 하차해서 참조해서 내가 판단해 보니까 제대로 된 것 같아. 그러면 이 됩니까? 정산을 해줍니다. 정산을. 그렇게 끝나는, 이제, 됐으면서 그렇게 바우처 정산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출 지원 사업에서 좀 전에 이제 무역 관련도 있었지만은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린 게요. 제조물 책임이 관한 거죠. 단체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말해서 제조물 책임법이라 하면은 뭔지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아요. 미국은 60년대, 그죠? 유럽엔 70년, 일본에는 80년, 우리나라는 2000년부터 시작했는데 내가 아주 심하게 미국에서 그런 사건이 있죠. 햄버거 먹고 살이 쪘습니다. 물어주세요. 쳤습니다. 햄버거에다가 내가 당신의 담배를 피우고 파헤먹을 있습니다. 쳤습니다. 그럼 국내에서도 그런 게 있죠. 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쿠쿠라든지 그죠? 쿠첸이 올라오는 거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삼성전자나 LG전자가 밥솥을 만든다가 포기한 거죠. 왜? 터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런 소리, 그죠? 아직 규모가 소규모예요. 그런 어떤 제품들을 흔히 말하죠. 뭡니까? 우리가 말하면 전기 포트라든지, 그다음에 아까처럼 밥솥이라든지 이런 등등 있죠. 작은 그런 거를 생산해서 사고가 생겼을 때 그동안 쌓아왔던 대기업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날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그 부서를 따로 띄어놨다가 나중에 부서를 독립시켰다가 다른 회사에 우리가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손을 떼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특히 LG에 납품하던 그 쿠쿠가 이제는 뭡니까? 이렇게 새롭게 강자로 뛰어올라오는, 참 어떻게 보면 타이틀을 잘 맞췄겠죠. 중식권 순간을. 그렇게 해서 제조물 결함으로 소비자가 그죠? 소비자가 또는 제3자 신체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제조한 사람, 수입 판매한 사람, 그죠? 이런 사람이 그 부가가치에 따라서 내가 그 피해를 다 보상을 해야 되는 법률적인 보상 책임을 하는 보험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해외 쇼핑몰에서 B2B 사이트를 간다든지 했을 경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느 정도 우리가 아마존이 양에 따라 100만 불, 그죠? 예? 이렇게 제조물 책임 보호명 가입증을 제출 안 하면 안 된다 소리 가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런 경우에 가입 대상이 보시니까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출업체 있죠. 수입업체도 있고. 왜? 네가 판매업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가 판매업체 들어갑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수출업체, 수입업체. 그다음에 뭡니까? 네 명의로 판매업체. 우리 보면 제품 보면은 수입이 누구, 판매처가 누구 나오잖아요. 그다음 OEM 생산업체. 다 들어갑니다, 이거. 그러면 주로 가입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자동차 부품도 있고, 가전도 있고, 산업기, 의료기기, 그죠? 건축자재, 생활용품 굉장히 종류 많잖아요. 화장품, 의약품, 섬유, 자파, 전기, 전자, 식품 다 들어가요. 그러면 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내가 수출하든 수입을 하든 내가 판매를 하든 OEM을 생산하든 다 필요하다는 거죠. 국내에서도 필요하겠지만 해외, 특히나 선진국에 들어갈 때는 이 소비자에 대한 이런 그 신체 보호죠. 제3자의 신체 재산의 손해가 날 대비해서 제조물 책임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담배 피우시는 분이 우리가 1,000원짜리 가스라이터에 하십니까? 1억 원, 화재 보상 책임 이런 보험 붙어 있죠. 그런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지만 그런 보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중기부도 하지만은요, 또 우리 상공회의소에서도 이런 것도 합니다. 근데 상공회의소를 제가 내놓은 건좀 다양한 걸 지금 제가 내놓은 겁니다. 꼭 중기부만 찾고 호텔만 찾는 게 아니고, 상공회의소는 이제 뭡니까? 약 40% 정도 할인된 보험료를 한단 말이죠. 단체 할인도 한 20% 하고요. 지자재가 20%, 이래서 40%입니다. 단체 할인 20% 해주고, 지자재가 지방자치단체, 뭐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각 상공회의소가, 그 지자체가 대한상공회의소 안에 뭐 있습니까? 상공회의소 하나밖에 없죠, 우리 남는 게. 대한상공회의소 안에 산하, 서울지방상공회의소, 부산지방상공회의소, 무슨 지방상공회의소 나오죠. 이게 지자체 보충이죠. 대한상공회의소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에 서울상공회의소에 또 부산지방상공회의소에 거기에 서울시가 부산시가 지방자치단체가 20% 지원해주고요. 여기 있죠. 여기에 그리고 단체 할인도 20%하고 그죠? 인증마크 하면 5% 추가해주고 있죠. 서울, 부산, 대구, 안성, 제주는 80% 뭐 지역 가입업체가 있다죠. 이런 거죠. 선착순까지 최대 뭡니까 1,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그죠? 자, 요런 부분들이,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걸 가입을 내가 잘 모르면은 인터넷 원격으로 신청한다는 홈페이지를 보세요. 그리고 이 어떤 제품에 따라서 우리가 견적이 얼마나 나온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이제 꼭 우리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중기부 산하에 있는, 요 중소벤처기업부가 우리가 고비저가 있었죠. 고비저가. 이 고비저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온라인 쇼핑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수출 지원센터가 되죠. 그죠? 다시 말해서 고비저라는 그런 사이트가 2021처럼 또 뭡니까? 바이코리아처럼 이렇게 이게 전문 우리가 플랫폼이 있는데 그 옆에 한쪽에 수출 온라인에서 다시 말해서 K몰24처럼 그런 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K몰24도 있지만은 이렇게 고비지 온라인 수출 온라인 몰 있죠. 수출 지원에 참여하시면요. 바로 그 안에서 플랫폼에서 우리가 또는 인큐베이터를 해서 여기서 어디로 갈까요? 또는 쇼피라든지 이런 쪽에 동남아 시장도 지원한다는 거. 그래서 무조건 직접 들어가기보다 이런 걸 통해서 정부 지원을 좀 많이 활용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는데요. 밑에 잠깐 보세요. 온라인 수출 희망 중에 150개 내외 몇 개 안 되죠.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에 우리가 지원이 경쟁이 싫다고 거기에 합당한 회사가 될 겁니다. 어떤 그런 여러 가지가.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참여 기업들을 모집합니다 하면은 뭐 그런 사업에 언제까지 기간을 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여기 보시니까 기업화에 뭐 2,000개 정도를 하는데 이런 뭐 교육이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참여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알아보고 우리 회사도 지원하는 거. 올해가 안 되면 내년 한다든지. 요렇게도 우리가 미리미리 그렇게 정부 지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추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